네, 최근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무엇보다 시장의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화시키는 것, 이 바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정말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안에서는 16거래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일단 양시장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보니까 에코프로였습니다. 2차 전지의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유입하고 있는 외국인이었고 그 밖에도 기아와 영풍재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항공우주를 담아냈습니다. 어제는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연속성을 보이는 건 바로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 그 밖에도 포스코 DX와 셀트리온, 신성, 델타테크, 이게 CG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인 것 같고요. 제가 체크한 바로는 오늘 오전 기준에 삼성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네, 일단 수급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프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할 테고요. 그럼 고수님들께 보다 자세한 수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를 당황하게 하였는가? 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순매수로 잡힌 종목이 2차 전지주들이 많습니다. LG화학과 코스코 퓨처엠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고요. 현대로템이 3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종목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역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위에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포스코 퓨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 담겨 있는데 보면은 그동안 좀 하락했던 2차 전지주들을 좀 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보다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가 워낙에 수급 특징 잘 잡아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방송에 묘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급에도 이런 변동성이 짙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랬던 외국인이 오늘 오전 9시 53분 기준으로 보니까 2차 전지에 또 다시금 매수를 합니다. 종목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에 강한 매수를 보였다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의 반등 기조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제 어땠을까요?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을 사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사들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더욱더 강하게 사들였고 무엇보다 2차 전지를 강하게 매수한 모습입니다. 에코도 형제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을 담아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9시 53분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함께 담아져 있었고 그 밖에 또 SK하이닉스, LG전자가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강하게 담아냈을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강한 매수를 보였다면 어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쪽으로는 HPSP를 담아냈고 2차 전지 관련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함께 사들이고 LG화학까지 정통화학주도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는지 수급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얼만큼 거래 대금이 얇아졌는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올해 월별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일단 문제는 7월 대비해서 무려 38.9%가 감소했는데요. 10월 집계치만으로도 일평균이 8조 6,642억 원입니다. 사실 7월에 이렇게 14조를 넘게 거래 대금이 동반되었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벌써 40% 가깝게 거래 대금이 얇아진 건데 무엇보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2차 전지 그리고 IT를 기반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러한 투자 심리 위축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 대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 시사점을 둬야 될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었다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래를 저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거래 하십니까? 우리 테이버 고수는 거래 좀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테이버 고수 확 들어오니까 증시 자금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이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거래대금이 많을 때가 고점이라는 거는 지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7월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은 코스닥 고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거래가 터지면서 7월 말에 좀 불미스러운 혹은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거래일이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한 번에 이제 폭락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거래대금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네. 돈이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점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은 그래도 조금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연말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식에 관심 갖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얼마나 많은 이제 주식 투자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안경을 찾으신 건지 아니면은 새로 구입하신 건지. 찾았습니다. 아, 네. 다행이에요. 네. 과음은 이렇게 물건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다시는 과음하지 마시고 어제도 건강, 과음했습니다. 건강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테이버 고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방송 펑크나지 않게 과음은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수급 특징을 보니까 2차 전지주를 좀 사긴 하는데 어떻게 오늘 좀 반등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왜 반등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살짝 저가 매수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에너지가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테이버 고스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새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나 계신 분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정도 쌓여있는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에너지가 분출이 되어야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뚫어줄 펀더멘탈이 생겨야 되겠죠. 4분기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다시 뭐 대량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을 수반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아마도 일시적인 뭐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우리 하장원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수급적으로 2차 전지 들어오는 수급에 좀 의미 부여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좀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네. 사실은 좀 시간내에서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거래래도 양전했고 오늘도 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약간의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보더라도 뭐 외국인의 수급, 기관 수급 다 뭔가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까지 발표할 만한 지표들도 많고 또 이제 FOMC에다가 뭐 전쟁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현금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변수에 따른 기회가 또 11월 이후에는 분명 올 수 있거든요. 뭐 대주주 양도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충분히 한 번씩은 이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곧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막 무리해서 막 많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한 1, 2주 정도 사이는 뭔가 유의미한 수급에서의 뭐 변화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유지가 네. 된다면. 근데 뭐 급변하는 뭔가가 있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급변이 좀 좋은 쪽으로 급변을 하게 된다라면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앵커팀에도 큰 손들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지금 큰 손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한대요. 지금 손실을 이번 장에서 크게 보고 나서 적금을 하겠다고 적금 금리 높은 데 찾고 있고요. 뭐 CD 금리 관련한 ETF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장에 섣부르게 무엇을 지금 저가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포가 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지켜볼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종욱 고수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투자 왜 안 하지? 그다음에 아직 그 시장 순위가 그렇게 낮은데 네. 뭐 LG엔솔이 CATL과 더불어서 앞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자 붙어 있는 삼성 SDI는 뭐 할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스텔란티스 2공장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거죠. 네. 확실하게 수익성과 어떤 계약 관계가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실제로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회사인데요. 그렇죠. 부족했던 투자를 채워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뭐 기관 수급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밸류도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또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3.7%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10월 내내 거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상승세 향후에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테이버 고수.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주장. 네, 8월,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장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반기에 랠리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그 종목들 주가가 어디로 가는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봐야 한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대장주가 밀리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IT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섹터 수급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아프리카 TV. 여기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자꾸 아프리카 TV 갖고 올 거예요? 아니, 이거 아프리카 TV와의 끈끈한 우정 때문에 자꾸 이거 언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들어봅시다. 예, 아이고 들어보시죠. 일단은 예. 제가 아프리카 TV를 가져온 이유가 네. 뭐냐 그러면은 네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우량주를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8,000억대입니다. 네. 물론 뭐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시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으나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금 뭐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라는 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PER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 정도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저평가 우량주라는 측면에서 이제 차트가 돌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전쟁 때문에 약간 심리가 안 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연말을 좀 기대하는 실적을 기대하는 이런 수급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기술적으로 조금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프리카 TV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테이블에서 아프리카 TV 최대 주주라거나 뭐 이런 공시할 만한 내용 없는 거죠? 아유, 없습니다. 예, 예. 아프리카 TV에서 그냥 일만 관련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사고를일지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아직은 매도가 찍히고는 있지만 그동안 6거래일째 매수세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다라는 점.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빠진 뒤에 오늘장 5%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하창원 고수의 오늘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 네, 저는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잉글우드랩. 네, 색조 관련돼 있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저는 뭐 실적주로 항상 이제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색조 OEM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8월 14일 이후부터 기간의 수급이 딱 하루 빼고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런 또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런 좀 차트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실적주로 보셔도 됩니다. 뭐 이 회사를 보시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항상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색조 OEM 쪽에서 국내에서 이제 총괄을 하는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을 하는 게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거든요. 특히나 이제 선케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뭐 의약품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업력이 높아서 FDA, OTC를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가 뭐 영업이익이 크게는 3배까지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OEM이 이제 신규 브랜드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이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붐 자체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기대를 받고 있고 최근에 뭐 코스맥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색조 쪽 OEM 업체들이 그 증권가에서 뭐 최대 실적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김민기 고수님은 기자분들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사이에서 주식 얘기 하시나요? 기자들도 요즘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물린 게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 혹시 김민기 고수님도 예, 저도 이제 거의 많이 물려가지고 정보에 있어서는 고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고수가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네. 사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두 개만 딱 듣고 이것만 사고 이것만 들어가면 오히려 난데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 주변의 기자들 대부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요즘 섹터 중에서 제일 많이 좀 좋다라고 앞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 많이 보고 있고요. 반도체 계속 특히 이야기하는군요. 반도체 중에서도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투톱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주긴 하지만 또 다른 뭐 가전이나 뭐 이런 부분 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으로는 또 상승이나 이런 게 또 어렵고 또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달려 있긴 한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또 반도체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하이닉스는 좀 낸드 플래시가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낸드 플래시 감산이 진행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보다는 좀 더 HBM이나 네. DDR5 쪽에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쪽에서 실적이 확실히 내고 있고 4분기에는 아무래도 반등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비교할 때 하이닉스의 이 적자 폭이 좀 더 빨리 좀 개선될 거라는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기 교수님은 툭 치면 탁 나오는 정보가 있는데 투자는 툭 치면 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예, 성과가 요즘- 그게 좀 아쉽네요. 요즘 네. 투자가 좀 안 돼서 위축돼 열심히 있습니다. 방송하셔서 네. 출연료 열심히 버셔서 그걸로 다시 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쟁탑5 수급 특징주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종효 고수의 오늘 토픽은 삼성 SDI였고요. 하창원 고수는 잉글우드랩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아프리카 TV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